국감 얘기 그리고 국감에서 있었던 롯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죠.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어서 들어가죠. 네. 어제 국감에서 롯데 어떤 이야기들 나왔었나요? 사실 어제 국감을 가지고 롯데 국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롯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롯데 그렇죠. 국감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네. 자, 어제 신동빈 회장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 사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신 회장이 직접 사과한 내용 그리고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그 계열 분리 가능성도 일축을 했는데요. 예. 그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연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의료 기저드린 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여진이 있거나 제2차 왕자의 난이 생겨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생길 소지가 없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주로부터 의미를 받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역시 그 일본 롯데 제과하고 한국 롯데 제과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고 주주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리해서 경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아직도 이런 말투가 좀 적응 잘 안 되네요. 일단 얘기 들어봤는데 이전에도 이런 분쟁이 있기 전에 롯데 측에서도 경영권 분쟁이랑 지배구조랑은 좀 다른 얘기다라고 뭐 분리를 딱 했었는데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뭐 얘기 나온 게 딱히 없을까요, 그러면? 사실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욱더 난처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억하는 것처럼 8월 20일까지 롯데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 소유 구조 다 제출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아직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거듭된 요청에도 롯데는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 정재찬 위원장도 이것 때문에 어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제 개인이라든지 아버지 부분과 관련된 건 다 제출을 했지만 일본 주주들에 대해서는 일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출을 못 하고 있다. 예. 우리도 이건 최선을 다한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다면 총수가 주주 명부 열람권을 행사해서 그걸 가지고 제출하면 되지 할 수 않느냐. 있냐. 한 달 안에 안 낸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가장 무거운 제재가 벌금 1억 원 이하입니다. 네. 해서 이 정도 뭐 솜방망이를 롯데가 뭐 무서워할 리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해서 국회와 공정위는 이렇게 그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할 경우 뭐 징역형까지도 매기는 방안, 네. 이 제재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국감장에서 롯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소유구조 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던가요?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요. 일단 일본 롯데홀딩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지주회사죠. 예. 그 지배구조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일부 자료를 공개했고 또 롯데 측의 설명 그리고 공정위원회 자료 이 바탕으로 좀 취합을 해서 추정할 수 있는데요. CG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27.65% 보유하고 있다. 이건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예, 그렇죠. 신격호 총괄회장 0.4, 신동주 전 부회장 1.6, 그리고 신동빈 회장 1.4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종업원 지주회, 임원 지주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롯데 이사진이 약 38%를 갖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그 안에는 누가 얼마씩 갖고 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밑에도 나옵니다만 합계가 100%가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추정을 해서 그걸 단순히 합한 거여서 네. 정확한 내용은 더 알려져야만 합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지분이 조금 더 높네요. 신동빈 예, 회장보다. 조금 더 높죠. 예. 그리고 저희가 참 키포인트라고 했었던 광윤사에 대한 지분율이 있었잖아요. 참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예,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건 한국에 있는 호텔 롯데고 그 예. 위에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있고 네. 또 그 위에 일본 광윤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일본 광윤사는 뭐 99% 가족 회사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네. 이게 어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네. 바로 경영권에서 모두 다 이제 물러났던 박탈당했던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를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갖고 절반. 있네요. 예. 그리고 신동민 회장이 38%, 그리고 그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이죠. 하치코 여사가 10%. 그러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미 광윤사 지분은 자식들, 가족들한테 모두 다 나눠줬다. 뭐 증여를 했거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롯데홀딩스도 신동빈 회장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조금 더 높고 광윤사는 50%를 갖고 있는데 왜 경영권 분쟁에서 그럼 친 거예요? 어제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니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지분 50%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신동주 씨가 왜 경영권에서 박탈됐고 경영권 분쟁에서도 졌을까? 네. 자, 광윤사 하나는 50%를 갖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롯데홀딩스에 대한 광윤사 그리고 신 전 부회장의 합한 지분율이 30%가 안 됩니다. 29.25%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종업원 지주회, 임원 지주회 그리고 일본 롯데 임원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 다 신동빈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광윤사 하나는 신동주 씨가 어떻게 좀 한다 쳐도 네. 그 밑에까지는 지배력이 닿질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형제들이 했던 말이 어느 정도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는 말도 맞았고 신동빈 전 회장 측에서는 우호 부회장. 지분이 우리가 더 많다라는 것도 어쨌거나 맞는 그러니까 얘기긴 하는 결국에는 것 이제 같습니다. 롯데홀딩스에 대한 그 3분의 2를 예. 그 다른 임원들, 임직원들이 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우가 된 거죠. 참 이것도 또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호텔 롯데도 핫합니다. 과연 호텔 지배구조에서 또 최정점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왔나요? 뭐 호텔 롯데 상장하면은 시가총액이 최대 20조 원에 달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99%. 그래서 이걸 상장하게 되면은 그 차익 실현을 다 일본 기업들, 일본 주주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비판들 나왔고 그리고 어제 김기식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상장 차익이 10조, 15조 원에 달할 걸로 보이는데 신주 발행이 아니고 구주 매출로 하게 되면은 다 이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세금은 다 일본에 가서 내게 된다. 네. 우리나라에 한 푼도 안 낸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신동빈 회장이 신주 발행 규모가 30~40%에 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신규로 주식을 찍어서 새로 조달하는 금액이 30~40%에 달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상장 가치가 뭐 한 기업 가치가 호텔롯데 한 15조 원 추정된다면 약 5조 원은 그 투자할 수 있는 신규 여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호텔 롯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이제 네. 호텔 롯데가 이렇게 되다 보면 롯데 면세점은 이미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은 특허 기간이 5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롯데 면세점이 대한민국 면세점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 본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롯데 면세점 본점의 특허가 올해 연말에 만료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롯데 월드 안에 있는 그 면세점도 특허가 만료되는데 네. 자 이게 이제 9월 25일에 그 입찰 제안서를 이제 받는데 관세청이 이것을 과연 놓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두 곳 중에 한 곳은 그러니까 좀 내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리고 생각. 또 이제 독과점 이슈도 있는 데다가 네. 경영권 분쟁 때문에 국민적 여론도 안 좋아져서 그렇죠.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네. 면세점이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신 회장이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얘기를 정리해 보면 롯데 면세점은 세계 3위다. 우리 유통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다. 특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몇 년 후면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 서비스업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유통사업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좀 과장은 있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세계 1위를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업 거의 없거든요. 그 중에서 롯데 면세점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은 이야기를 한 보이죠. 거고 예. 과거에 정부가 23개 회사의 면세점 사업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8개까지 줄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특혜를 받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 면세점 롯데가 정말 특혜는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나요?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명목상 그 면세 아닙니까? 예. 면세점은 부가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면세되는 게 사업자의 면세가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사러 가는 사는 소비자한테 면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면세점은 그 면세를 받는 고객들을 모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네.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하나 그 시내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가 매출액의 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미미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혜택이라도 보는데 너무 사회에 공헌하는 건 돌려주는 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신동민 회장은 뭐 한 번 더 호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출 산업이다. 그래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다. 좀 더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좀 도와줄 것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사업 얘기도 들어봤고 어떤 기업 성격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롯데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군대식 문화, 그 어디보다 철저하게 상호관계가 아주 심각한 문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어도 배제될 수 없는 문화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의지가 보이던가요?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신동빈 회장은 이사회가 나를 해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롯데가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사회, 사회이사들을 많이 좀 뽑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사회이사들은 거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식 의원도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신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원님의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말을 의도를 하고. 했었던 답변이었나 그럼 보네요. 준비한 답변이죠. 예. 10년, 15년 전 이사회 같은 건 아주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가 부회장, 회장 된 뒤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했고 실제로 이사회에 막강한 권한을 줬다. 그래서 이사회가 결정하면 나를 해임, 해직할 수도 있는 거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신격호 총괄회장 그 손가락 경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뭐 너 나가면 바로 그렇죠. 해임되는. 네. 그런데 이제 신동빈 회장이 되고 나서 그 롯데의 지배구조 또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집중 투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 김기식 의원이 물었는데 이거는 집중 투표제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설마, 최근에 예, 그럴까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네. 이제 롯데 때문에 불거진 재벌 그 개혁 이슈 때문에 그렇죠. 집중 투표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네. 쉽게 말하면 소액 주주들이 여러 이제 이사 후보들 중에서 여러 표가 있으면 이 여러 표를 한 명한테 몰아서 투표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래서 소액 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이사회에 넣을 수 있는 이 방법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른다라고 빠져나간 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예. 참 이 부분 사실 핫하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였는데 이걸 모른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좀 롯데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병폐들 국감에서 어떻게 질타를 받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 뭐 폐쇄적인 지배구조, 군대식 문화뿐만이 아니라 계열사가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병석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사선 의원이거든요. 예. 제가 정무위원회 위원을 12번째 하고 있는데 롯데 유통업체 사장이 여기 불려 나오지 않은 게 한두 번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신 회장은 그 회사 성장 과정에서 모자란 점, 미진한 점 앞으로 더 반성해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결국 마무리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다시 한번 이런 롯데 병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초 정도 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 마지막 이번 국감장에서 좀 느꼈던 부분이나 총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강기정 의원이 그 새정치민주연합 굉장히 강경파인데 신동빈 회장 국정감사 증인 세우려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셨다. 국감에 나와서 많은 것을 얻었다. 여러 재벌들이 아마 신 회장 보고 앞다퉈 국감장에 나오려 할 거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 웃지 못할 시나리오가 된 것 같습니다. 롯데 국감장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